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7762님,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어 어제 출생 신고했습니다. JB 손자 이름 김우림 불러주시면 시선 집중의 3대째 팬이 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좋은 솔 장한 일 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림이 이름이? 김우림이래요. 불러주세요. 김우림, 우림아 반갑다. 잘 태어났다. 네, 씩씩하거라. 목소리가 상당히 말랑말랑해지시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네요.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네. 제이비도 곧 되실 수 있잖아요. 파이팅 하시고요. 넘어가시고요. 네. 그리고 주혜정님, 오늘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에요. 2011년도에 결혼해서 아직까지 꽁냥꽁냥 잘 싸우는 동갑내기 개띠 부부입니다. 투잡까지 하면서 대상포진 걸려서 고생하는 우리 집 대장 박지연 씨,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이제 건강 좀 챙기자. 너무너무 사랑해요. 결혼기념일이시라고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 댓글도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장미 사가세요. 네. 하지만 이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이 저렇게 위화감을 조장하는 발언을 저렇게 갈라치게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빨간 장미를 더마카에게 줘라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자, 넘어가고요. 네, 6555님 시골에서 고사리 채취하는데 오늘 날씨가 좀 안 좋네요. 비가 와도 고사리는 채취해야 합니다. 라면서 고사리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서로 깨우는데 비가. 자, 고사리로 할 수 있는 음식은 제이비? 고사리로 할 수 있는 건 무침이죠. 무침. 그다음에 해장 저거 뭐죠? 육개장에 고사리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고사리 파스타도 맛있는데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고사리 파스타는 못 먹어봤는데. 굉장히 조합이 좋아요. 그래요? 네. 지금 자기는 먹어봤다고 지금 자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때 TV에서 유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해서 먹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훈훈하게 여러분들의 인사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커피와 디저트 세트 비에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또 범야권 연석회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주장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고 또 저희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수렴하는 것이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저께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걸까요? 그걸 읽기 위해서는 조국 대표의 주장 한 대목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내 교섭단체 관련 발언이거든요. 들어보시죠. 원내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이 할 일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룰 것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근데 그것을 서두르거나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빼와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원래 세웠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가지고 돈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종합하면 하나의 줄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떤 거죠? 자,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대표도 이런 상황을 인정한 것 같은데요. 그럼 비교섭단체로서 당의 존재감과 당의 발언력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흔히 하는 방법,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하는 것. 이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이 필요한 거죠. 바로 여기서 범야권 연석회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충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하되 더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판, 이 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판을 깔아주는 멍석이 바로 범야권 연석회의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나오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판을 깔아줄 의사가 있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국정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에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그냥 대화를 하는 게 맞지 조국 대표와 사전에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 조국 혁신당은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 말을 했어요. 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근데 22대 개원을 하면은 좀 다르려나? 글쎄요. 물음표가 찍히기도 하는데. 글쎄요. 황병선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조국 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신우이 당이 될 것 같아요. 신우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넓게 보면 가족이지만 또 뭔가 이렇게 미운 역할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속담도 있고.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것도. 아 그런가요? 네. 뭔가 중의적인 의미로 써주셨나? 약간 신우이 궁금하긴 올케 했는데. 사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그죠? 네. 조규훈님 서두르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니 계속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러 언론이 총선 후에 내놓은 보도를 좀 보면 이재명 조국 두 대표를 미묘한 관계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언론은 조국 대표가 그 야권의 투톱을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도 내놓던데요. 아까 전해드렸던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 한 대목을 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분히 이런 분석을 의식을 한 사전 방벽 차원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돌이 고님은 아군이냐 우군이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죠라고 보내주셨고 이은정님은 기득권 잡기든 뭐든 소수야당 목소리는 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요거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때 김건희 여사가 정상 배우자 간의 별도 일정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말은 맞죠. 공식 일정을 소화한 거니까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고 뭐 표현하는 건 틀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한번 바꿔보죠. 공개 활동을 재개했느냐. 공식 활동을 재개했는데 공개 활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비공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복잡하네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공개 활동이라고 부르려면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 활동 결과를 내놓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제 소화했다는 배우자 간 일정과 관련한 비주얼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참고할 점이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2월 15일 고 유재국 경위 순직 4주기를 맞아 부인 이꽃남 씨와 아들 유현 군에게 추모 편지와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며 위로를 건넨 바 있고요. 이틀 뒤인 2월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와 오찬을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사진 뉴스, 영상 뉴스, 쇼츠 코너 어디에도 관련 사진이나 영상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잠행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가면 사진 뉴스 등 여러 가지 보도 자료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2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넷플릭스 공동 대표 이정재 배우가 찍은 사진은 여사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가 된 게 있고요. 유재국 경위 사주기 때 그 과일 바구니와 위로를 건넸다. 그 사진은 없고 관련 보도에 전해진 쓰인 사진은 사실 지난해 사진을 쓴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공식 활동이든 의전 활동이든지 간에 그거는 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하고 있다. 비공개 공식 의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까치놀님이 외교 무대에서만 제기했다고 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서 언제까지 영부인이 두문불출할 수 있냐 사과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또 뭐 한창 그 논란될 때는 일부 언론은 그 사죄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럼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였잖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네. 김 여사의 공적 활동 재개 명분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니냐. 뭐 그 사설은 오늘 나온 사설은 그런 거였는데요. 이것도 조금 대통령실에서 뭔가 소통을 강화하고 아니 여기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다면 내용이 나올까 싶어가지고요. 여기서 이것도 함께 짚어봐야 되는 거죠. 자, 루마니아 정상 배우자 간의 일정을 소화했다면 그것도 공식 일정이라고 본다면 네. 그 손님을 맞이한 그 국가로서 공식 일정과 관련된 보도 자료와 관련 영상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의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의 개인 사정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루마니아 정상 배우자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목성님이 그런 춘철을 보내주셨어요. 상대 국가도 비공개로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제 더마카가 소개해준 사설도 이제 그런 불가피성,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중에는 외교, 정상 외교라는 게 있고 갈수록 지금 대한민국 위상 때문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상 배우자의 또 일정도 소화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자맹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그 사설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대통령실 입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쟁기념관 사이에 국방 컨벤션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 안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군인은 물론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근데 올해 말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치르기로 하고 예약을 마친 예비 부부에게 지난 21일 예식장 측에 문자가 날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주차 공간 협소화와 안전 및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주차 시설 이용에 변동이 발생했다. 주차장 만차 시 인근 유료 시설을 개별 이용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전화를 걸었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지하 주차장 100 내지 130면 정도만 카객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대형 버스는 주차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보안 경호상 문제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초 예약할 때 반내받은 주차 대수는 200여 대였다고 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예식장 예약을 했는데 한 달 뒤쯤 시위로 인해 5개 주차장을 폐쇄한다라는 말을 또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인수님이 이게 저출산 대책인가요? 라고 물음표를 좀 찍어주셨는데 먼 미래형 물음표를 네. 찍어주셨는데 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게 언젠데 그러니까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 보도를 내놓은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지난 1월에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줄여서 대진연이라고 부르죠. 대진연 회원들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대통령실 국방부 경비가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것이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남는 거 아닙니까? 예약할 때 했던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렇죠. 애초에는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방 컨벤션 관계자는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 현재로서는 저희도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문제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안 풀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한숙 님이 국민 곁으로
라는 5글자 보내주셨는데 용산 이전에 명목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국민 곁으로 국민 속으로. 지금 이 뉴스와 매치가 되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조금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경향신문이 아무튼 보도를 했고 했는데 경호실에서 한번 좀 살펴보라. 요 얘기를 좀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25일 예정대로 사직하기로 했고 가톨릭 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의 교수들도 오는 26일 사직서 제출을 공표했습니다. 교수들의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30일 첫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총회를 열어 외래 진료를 한 주에 하루씩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교수들과 전공의들 모두 정부가 제안한 대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의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들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장상윤 사회수석이 나서서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 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은 큰 혼란이 없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뭔가 꽉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네. 점을 짚어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이 아플 지경으로 많이 그동안 다뤄왔기 때문인데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수석의 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환자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정말 그럴까요? 뭐 의사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더 잘 알 것이고요. 정말 환자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겁니까?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팩트라면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누구 고집이 센지 끝까지 싸워도 뭐라 안 하겠습니다. 왜? 환자 피해가 없다면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들 싸우시라.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자기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자의 피해에 시선 집중을 안 하는 거라면 그럼 도대체 나중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의대 교수들이 의료 진료를 한 주에 하루씩 줄이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대통령실 수석은 큰 혼란 없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 이것도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런 상황 인식인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부터 좀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광윤 님이 수석님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 이희재 님 조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라고 해주셨고 사마나 사고님 등 많은 분들은 내가 불안해서라도 건강하고 말겠다. 국민만 피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정답이긴 합니다. 네. 김창면님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좀 유연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몇 달째 반복하고 있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정말 필요한 게 정치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고수하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요 점을 좀 상기시켜드린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